자, 이제 4단원 배설 한번 같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뭐 배웠어요? 소화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순환 배웠죠? 그 다음에는 호흡 배웠죠? 이제 마지막 배설이에요. 왜? 먹었지? 영양소를 먹어서 공급했지?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가 뭘 했어요, 이제? 세포 호흡을 했지? 그럼 뭐가 생깁니까? 노폐물이 생겨요. 노폐물이 생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배설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배설은 똥을 싸는 게 아니에요. 똥을 싸는 건 소화하고 남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이제 대변을 놓는 과정. 그것은 배출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배설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배설 기관이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콩팥 또는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노폐물의 배설과 생성과 배설을 보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요,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요. 그러면 이때 세포 안에 있는 누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누구랑 누구를 결합시켜요?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요. 알겠죠?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이때 에너지를 얻어내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겼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 배웠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했어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냈잖아요. 물론 여기다 열 에너지도 해서 체온 유지했었고,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바로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저게 쓸모가 없는 거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과 함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봐봐. 자, 뭐냐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지방도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에다가 플러스 질소 또는 일부 황, 이런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모든 동물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모든 동물들은 저 질소를 대사를 해가지고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뭐가 생기냐면 노폐물이 생겨요. 그걸 이제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크게 질소성 노폐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질소성 노폐물은 뭐가 있냐면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는 요산, 요소,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암모니아 형태로는 누가 배출하냐면 어류들이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을 하고, 요산의 형태는 보통 조류나 파충류들이 요산의 형태로 배출을 하고요. 요소는 보통 포유류들이 요소의 형태로 배출을 해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뭐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뭐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어?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여기서 일로 갈수록 뭐가 점점 부족한 환경에 사? 물이 물. 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그냥 암모니아로 배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좀 더 부족하면 요산, 물이 아주 많이 부족하면 요소, 이렇게 돼요. 즉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갈수록 독성이 약해요. 질소성 노폐물은 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내보내면 장기가 손상이 되니까 물이 아주 많은 환경이면 여기다 막 희석을 해서 내보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독성이 최대로 약한 노폐물들로
바꿔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같은 포유류는 요소의 형태로, 조류나 아니면 파충류는 요산의 형태로, 그 다음에는 어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바로 생성되는 암모니아 형태로 내보내 버립니다. 네, 요거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데 알고 있으시면 좋고, 왜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생기냐면은 단백질 안에는 무슨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NH3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포함한 이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이 세포 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공통적인 노폐물은 바로 뭐하고 뭐가 다 똑같이 생겨요? 다 탄소 포함이 되고 수소가 포함이 되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셋 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단백질만 뭐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질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 보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암모니아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독성이 어떻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강하니까 이거를 우리 몸 안에서 그냥 혈액 속으로 암모니아가 흘러다니는 것도 뭐예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냐면은 간이에요, 간. 간이 무슨 작용해? 해독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생성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조금 약한 물질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자,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폐로 가서 날숨의 형태로 내보내요. 그 다음에 물은 폐로 가서 날숨으로 나갈 때 이산화탄소는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로 나가는데, 물은 무슨 상태로 나가냐면 여러분들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내보내요. 그래서 날숨 안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추운 겨울에 하고 숨을 쉬면 날숨 내보내면 뭐가 생깁니까? 입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몸 밖으로 나간 수증기가 찬 공기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응결이 돼서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으로 가서 물하고 합쳐져서 콩팥에서 뭘 만들어요? 오줌을 만들어서 이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을 생성을 해내고 노폐물로,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네들을 영양소를 산소랑 결합시켜서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생성되는 노폐물이고, 자, 얘네들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고 물도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콩팥에서 오줌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독성이 약한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간은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나왔던 기관이야? 우리 앞에서 소화, 호흡, 순환 중에서 어디서 나왔었어? 소화에서 나왔죠. 그쵸? 간에서 쓸개즙을 만든단 말이에요. 간은 여러분들 소화기관이에요. 네, 소화기관이라 얘는 여기서 쓸개즙을 생성을 해주는 기관인데, 간에서 요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 간을 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배설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작용이 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근데 간은 해독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 알코올 같은 거를, 술을 마셨을 때 술이 분해되는 것도 간이고, 저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주는 것도 간이에요. 간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어떤 나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다 해독해주는 작용을 하는 장기인 거는 맞지만, 저게 소화기관에 해당이 되는 게 맞지 배설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됩니다. 배설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자,
자, 이제 배설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봅시다. 배설계. 여러분들 배설이 똥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변으로 나오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소화계예요. 소화계. 그러니까 먹고 나서 최대로 흡수하고 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건 배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큰 거 작은 거 다 화장실에서 밖으로 아우팅 해내면 다 배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배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호흡의 결과 발생하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 배설계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들어서? 오줌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체 기관계를 바로 배설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콩팥. 콩팥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장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함? 콩팥? 콩팥? 빈 앤 레드빈? 죽는다. 키드니라고 해요. 키드니. 신장. 네. 그래서 콩이 영어로 빈이고 팥은 레드빈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레드빈이라니. 자,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용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아니, 죄다 한글로 쓸 거면 한글로 쓰던가, 한자로 쓸 거면 한자로 쓰던가. 콩팥은 한글로 쓰고 신장에서 콩팥이라고 바꿨거든. 그리고 원래 오줌관이라고 안 하고 수뇨관이라고 썼었어요. 이건 또 오줌관으로 바꿔. 그럼 방광은 오줌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은 뭐 이게 일관성이 없어. 어느 거는 되게 용어가 바뀐 게 좀 몇 개가 있거든요. 바뀔 때마다 되게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한 40년 넘게 그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용어가 바뀌어 버리니까 적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40년 동안 리모컨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감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거든. 결국에 어색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방광, 요도, 뭐 오줌길 뭐 이렇게 해놓지. 그럴 거면은 다 북한처럼 그냥. 자, 그래서 그러잖아. 왜 축구에서 코너킥 구석볼 이러잖아요, 걔네들. 이거 할 거면 정말 내가 언제 민원 한번 넣어야지 진짜. 자, 그래서 사람의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그 다음에는 방광, 요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을 보면 보통 신장이라고 하는데, 콩팥에 바깥 부분이 있어요.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어요. 귤 껍질처럼 바깥에 있는 껍질이 있고 안에 있는 알맹이처럼. 그래서 콩팥의 바깥 부분을 겉질, 안에 부분을 속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왜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을까? 뭘 받으려고? 만들어진 오줌을 받으려고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콩팥 깔때기, 다른 말로 여기를 신우라고 해요. 신우. 그러면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을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줌관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와요? 이제 방광에 모여요. 방광에 모였다가 방광에 일정 부분 이상 차면, 물론 꽉 차면 이제 오줌보가 터질 것 같으면 이제,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뭐가 느껴져요? 뉴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콩팥은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콩팥 동맥,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인 콩팥 정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오줌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피를 걸러서 만드는 거예요.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데, 오줌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물이요, 물. 피를 걸러서 물을 내보내면서 노폐물이랑 섞어서 한꺼번에 내보내고, 걸러지고 남은 피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콩팥 겉질 있죠? 바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프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단위라고 해요. 신단위. 신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네프론이고, 이 네프론에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면은 오줌을 걸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디다?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단위예요. 뭐로 돼 있어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사구체라고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름이 토리로 바뀌었어요. 개 이름 같지 않니? 약간? 토리? 그죠? 토리, 그 다음에 토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는 보먼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준다?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딱 뭘로 내기 좋아요? 주관식. 그죠? 네. 네프론을 구성하는 가지 뭐냐라고 물어보기 좋죠.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세뇨관을 수많은 뭐가? 모세혈관이 돌돌돌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뇨관은 최종적으로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걸른다라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거른다. 거른다를 뭐라고 불러요? 여과라고 해요. 여과. 네, 여과라고 합니다. 거르는 거를. 네, 혈액 속의 노폐물을 여과시켜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고요.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하고 어디쯤이냐면은 자기 젖꼭지에서 한 뼘 내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뼘 뒤로 돌려. 그러면 여기 있어요. 허리 뒤에. 네, 여기에 바로 콩팥이 양쪽에 몇 개?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 쪽에 좌우 한 개씩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콩팥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이 되고, 콩팥 겉질하고 속질에는 이렇게 걸쳐져서 뭐가 존재한다? 네,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프론은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예요.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신동맥, 콩팥 동맥이 들어와서 여기서 모세혈관으로 아주 혈관이 가늘어지면서 돌돌돌돌 실타래처럼 말려 있어요. 이게 토리인데, 이렇게 실뭉치처럼 모여 있으면서 여기서 뭐가 높아지냐면 혈압이 높아져요. 왜 여러분들 물 쏠 때 물이나 호수 갖다가 물 멀리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 앞에 호수를 잡죠. 그래서 좁게 해주죠. 그럼 좁아지면 쫙 하고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를 피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예,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혈관을 좁게 모세혈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리를 보먼 주머니가 감싸고 있는데, 얘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걸러낼 때 필터의 역할을 해줘요. 필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름종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근데 필터는 통과하는 게 있고 못 통과하는 게 있죠. 걸러지면 통과하고 안 걸러지면 통과가 못 하겠죠. 그러면 무슨 기준일까? 걸러지는 것과 안 걸러지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근데 액체는 물론 통과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겠어? 기준이 뭐겠어? 걸러지는 것과 안 걸러지는 거의 차이에. 아니죠. 농도가 아니죠. 거름종이로 걸르면 위에 남는 거랑 통과하는 거랑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뭐를 통과해야 돼? 여과 막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통과하는 것과 못 통과하는 거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요? 입자? 크기. 크기가 큰 건 통과가 안 되는 거고, 크기가 작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어? 따라서 이 필터 역할에서 이게 입자의 크기가 큰 물질은 어떻게 돼요? 투과가 된다, 안 된다? 투과가 안 돼요. 입자의 크기가 큰 물질은 투과가 안 되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은 투과가 돼요.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은 거는 통과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세뇨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입자 크기가 큰 거는 통과가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과가 안 돼 버리니까 콩팥 정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큰 걸 왜 못 걸러내게 하겠어요?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못 걸러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를 걸쳐서 최초로 걸러져서 나온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가 걸러진 거예요.
P가 걸러져서 나온 용액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원료라고 해요. 원료. 오줌의 원액이에요. 원액. 예,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리에서 봄원주머니 쪽으로 뭐가 일어난다? 걸러주는 여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세뇨관으로 걸러져서 나온 원료가 바로 세뇨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줌관은 콩팥하고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을 하는 통로에 해당이 되고요.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고 요도는 바로 몸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요 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우리 몸에 있는 배설기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어디로 들어와야 돼?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디를 지나요? 네프론을 지나는데 이 네프론에서 지나게 되는 과정은 토리 지나고 그 다음에는 어디 지나요? 봄원주머니 지나고 봄원주머니에서 여과되면은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세뇨관에서 어디를 지나요? 콩팥 깔때기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오줌관을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줌이 쭉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다음 단원에서 오줌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개념 속성 문제 풀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55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내보내죠.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는 암모니아는 누가 분해될 때?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생성이 되죠. 왜? 단백질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소,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부터 4번 보자.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뭐예요? A는 콩팥. 그 다음에 B는 오줌관. C는 방광. 그 다음에 D는 요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E는 토리. 그 다음에 F는 봄원주머니. 그 다음에 G는 세뇨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세 개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네프론. 그죠? 네프론 또는 신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토리하고 봄원주머니만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합쳐가지고 말피기 소체라고 해요. 이름이 특이하죠? 왜 말피기 소체냐? 소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작은 물질이라는 뜻이고 말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과학자 이름이 말피기인데 말피기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기관을 발견을 해서 말피기 소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말피기 소체 플러스 세뇨관은 뭐가 된다? 네프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의 이름을 쓰세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오줌관 B, 봄원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은 세뇨관 G,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는 토리인 E, 토리를 둘러싼 봄원주머니 F,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요도 D. 이렇게 되겠죠. 자,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의 기호를 모두 쓰세요. 토리하고 봄원주머니랑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E하고 F하고 G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6번. 자, 오른쪽 그림은 콩팥의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자, A 같은 경우가 콩팥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콩팥 겉질에 해당이 되고, B는 콩팥 속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콩팥 깔때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 네프론은 A와 B에 있고 A하고 B죠. 콩팥 겉질하고 속질에 같이 걸쳐서 있어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줌의 생성 과정 봅시다. 자, 오줌은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요. 여과, 재흡수, 분비. 그러니까 여과라고 하는 거는 거르는 거예요. 네, 거르는 작용인데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걸러져요. 그래서 자, 이동하는 물질은 그러니까 걸러지는 것이 뭐가 걸러진다고 그랬어요? 혈액이 걸러지는 거예요. 들어왔던 혈액이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걸러지는데 보면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은 다 여과가 돼서 통과가 돼요. 여과된다는 소리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통과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느 쪽으로? 세뇨관 쪽으로. 다만 자,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는 단백질. 단백질이 뭐냐면 혈장 안에 녹아있는 혈장 단백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혈구, 단백질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 빨갛게 소변이 보였다. 그럼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여과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빨갛게 보였다는 소리는 뭐가 투과가 됐다는 소리니? 적혈구가 투과가 됐다는 소리던가 아니면은 어디선가 피가 샌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죠. 병원에. 그래서 이렇게 혈구나 단백질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어떻게 된다? 여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있는데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액에는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백질이요. 이 여과액이 어디를 통과한? 보먼 주머니를 통과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통과해서 나온 게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이 아직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다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줌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나와도 큰일이에요. 왜? 저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포도당이 섞여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아미노산이 섞여 나오면은 단백뇨라고 해요. 예.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 거라서. 자, 그래서 재흡수하고 분비 과정이 일어나는데 재흡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돼서 모세혈관은 나중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콩팥 정맥이랑 연결이 돼서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물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은 다시 재흡수가 되고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자,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100%가 다 재흡수가 돼요.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재흡수가 됩니다. 약 99% 정도 재흡수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요소도 일부 재흡수가 돼요. 왜 노폐물인데 재흡수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폐물이라도 재흡수를 좀 해야 삼투압 차이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소도 일부 재흡수가 됩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분비를 하는 건 거꾸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해요. 즉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일부 노폐물을 어디로? 세뇨관 쪽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 재흡수하고 분비 과정에서는요. 이때 재흡수와 분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확산처럼 그냥 기체 확산처럼 농도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몸 안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줌에서 나가는 거를 억지로 다 갖고 들어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일종의 펌프처럼 다 퍼올려 버려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있는 거를 다 강제적으로 퍼올리는 재흡수 또는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흡수하고 분비는 물질 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능동 수송에 의한 이동이다 라고 불러줘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우는데, 그러니까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또는 물, 무기염료들을 재흡수를 해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능동 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세 개 잘 알아두세요. 콩팥 동맥에서 토리로 들어오면 토리의 혈압이 높아지니까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과의 간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요소, 무기염료 등이 들어있고, 혈액 안에는 그래서 안 들어간 게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됐죠. 입자 크기가 크니까. 자, 그럼 들어온 이 여과액에서 모세혈관이 재흡수를 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해주고, 물하고 무기염료는 일부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재흡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봐요. 100% 재흡수가 되는 게 있고,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되는 선택적 재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100% 재흡수는 포도당, 아미노산이고, 그다음 선택적 재흡수는 물, 무기염료들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건 재흡수하고 노폐물은 내보내면서 오줌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물이 대부분이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거의 9%가 재흡수가 되니까, 그러면 수분을 다 빼버리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높아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갈 때는 여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되고, 지금 포도당하고 요소를 보면은 포도당은 오줌에 없죠. 포도당이 오줌에 없는 이유는 100% 재흡수가 돼서 없는 거예요. 아미노산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소가 농도가 여기랑 얘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2%로 거의 50배 이상, 거의 70배 가까이 농도가 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소 농도가 오줌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과액에서는 오줌에서보다 농도가 요소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데,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그 이유는 요소를 재분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농축이 돼가지고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비보다 흡수를 하는 게 더 많아서 실제로는 물이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니까 재흡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요소를 분비를 해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항상 물어보니까. 자, 그리고 이 오줌은 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또 무슨 역할도 해주냐면은 우리 몸에 수분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오줌 같은 경우에는 오줌으로 우리 몸에 수분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줌을? 물 많이 마시거나 수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왜?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싸는 거죠.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에 화장실 더 자주 갈까? 겨울에 더 화장실 자주 갈까? 겨울에 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줌으로 덜 내보내는 거예요. 대신에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니까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배출을 더 많이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세포 호흡하고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한번 봅시다. 세포 호흡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에서 영양소, 이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주 영양소를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갖다가 이렇게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나와서 체온 유지에 쓰고 나머지는 성장, 근육 운동, 선생님처럼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고 하는 이 두 여러 가지 활동에 뭘 씁니까? 이때 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호흡의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세포 소기관 중에서 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세포 호흡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순환계에서 각 조직세포로 영양소랑 산소 공급하고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 가지고 들어오고 호흡계에서 필요한 산소 흡수해주고 방출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배설계는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는 음식물 속에 영양소를 소화해서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순환계가 가운데 중심이에요. 가운데에 메인 중심이 돼서 조직세포에 산소랑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배설계로 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들어서 찌꺼기를 다 내보내고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하면서 바로 산소랑 영양소를 결합시키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만들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직세포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 다 있어요. 배설계 안에도 있고 호흡기 안에도 있고 소화기 안에도 있고 순환기 안에도 있어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 조직세포는 모든 기관계에 다 통틀어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에서도 심장은 순환계지만 심장도 당연히 조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심장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존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심장이 계속 끊임없이 수축을 해야 되니까 심장도 에너지가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에서도 호흡이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콩팥에서도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폐에서도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장, 대장, 소장 다 세포호흡이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특정 부분에서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몸에서 세포호흡은 어떻게 된다? 다 일어나고 있다. 알겠죠? 자, 개념 수업 봅시다. 자, 7번. 그림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과정 가. 토리에서 본번 주머니 쪽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여과. 그 다음에 거꾸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는 분비. 요런 작용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O예요. 나 과정, 재흡수 과정에서 물과 무기염류는 이동하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약 99%.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택적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하긴 하는데 물은 대략 한 99% 정도 거의 흡수가 되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죠. 안 그러면 오줌으로 나오는 물이 없겠지. 자, 보기에서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을 모두 고르면 일단은 물, 그 다음 요소,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100% 재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밖으로 나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비타민 막 같은 거 먹고 나면 소변색이 어떻게 돼?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흡수되지 못한 무기염류나 비타민이 오줌으로 배출이 돼서 그래요. 다음 10번. 오줌이 생성되는 배설되는 경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콩팥 동맥에서 어디로 갑니까? 토릭, 보머주머니에서 세뇨관,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이다. 그 영양소랑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하고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 에너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노폐물이 더 나올 수도 있죠. 네. 다음에 12번. 다음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영양소는 뭐예요?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 흡수가 된다.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뭐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이 돼서 세포호흡에 쓰이고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돼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유제 1번. 그림은 오줌 생성 과정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지금 보면은 콩팥 동맥에서 토리로 갔는데 여과가 아예 안 됐죠. 그렇죠? 여과가 안 되고 그냥 혈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니까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가? 혈구.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과가 됐고 재흡수가 됐죠. 근데 지금 오줌으로 나가는 게 있어 없어? 아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100% 재흡수가 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아미노산하고 포도당 요 두 가지가 100% 재흡수. 일부 나가고 일부 재흡수 됐다라고 나오면은 물하고 무기염료라고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오줌으로 나가는 양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100% 재흡수하게 되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 유제 2번. 표는 건강한 사람의 콩팥동맥 혈액, 여과의 오줌의 성분을 나타낸 것인데, 위 표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성분은 여과되지 않는다. 아예 여과되지 않는 건 뭐예요? 단백질이죠. 왜? 혈액에서 여과액 쪽으로 갔는데 없어져 버리는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여과되었다가 전부 재흡수되는 거는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누구예요? 포도당이죠. 물이 재흡수되면서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거 바로 뭡니까? 요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쑥쑥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보면은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단백질에 한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는 간에서 뭘로 바뀝니까? 요소로 바뀌고, 이 요소는 기관에서 어디로 갑니까?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날숨으로 나가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폐, 그러니까 허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암모니아, 요소, 그 다음에는 폐, 콩팥, 암모니아, 요소, 폐, 콩팥. 그러니까 3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세포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노폐물에 대한 설명인데,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뭐는요? 암모니아죠. 따라서 기억은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간에서 뭘로 전환이 됩니까? 요소로 바뀐 후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요. 물은 오줌과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날숨을 통해 나갈 때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로 나가요? 수증기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고, 지방이 분해될 때는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까지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콩팥은 허리의 등 쪽에 좌우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장기 이식할 때 하나 줄 수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내프론은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줌관은 오줌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맞고. 사람의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선생님이 요거 5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는 거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고, 이거는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다. 그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자,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콩팥이죠. B는 오줌관이에요. C는 방광이고, D는 요도로 오줌이 문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6번. 오른쪽 그림은 콩팥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A는 콩팥 겉질, B는 콩팥 속질. 네프론은 A와 B에 걸쳐서 같이 존재합니다. C는 콩팥 깔때기로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여서 오줌관으로 가게 돼요. 자, 요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콩팥 동맥이 들어가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콩팥 정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폐물은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겠어? 여러분들? 노폐물은? 콩팥 동맥이 오줌 만들기 전이고, 여과되기 전의 혈액이고, 콩팥 정맥은 이미 여과가 다 된 혈액이에요. 그럼 노폐물이 어디 더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콩팥 동맥에 더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콩팥 정맥은 걸러지고 오줌으로 다 노폐물 내보내고 난 혈액이기 때문에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콩팥 동맥이 더 요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정맥이라고 해서 더 나쁜 혈액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오줌을 만들기 전의 혈액이기 때문에 요거 잘 나와요. 요소의 농도, 노폐물의 농도는 훨씬 더 콩팥 동맥이 높다.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오줌을 만드는 단위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는 여기서 A하고 B하고 C,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A에서 B로, 아미노산은 여과가 되지만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돼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전부 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100% 재흡수가 되는 게 맞고요.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몸 밖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 보면은 그림은 오줌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데 간은 토리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일어나는 여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일어나는 재흡수, 거꾸로 가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일어나는 분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과가 될 때는 즉 토리의 높은 혈압으로 물질이 여과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먼주머니 혈압보다 토리의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의 굵기를 아주 가늘게 만들어서 모세혈관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결국에. 자, 다음에 가 과정에서 여과 과정에서 이동한 물질은 모두 오줌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아미노산하고 뭐예요?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B보다 콩팥 깔때기에서 요소의 농도가 더 높다. 당연하죠. 왜요? 여기서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면서 콩팥 깔때기로 나가는 오줌은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B에서 포도당이 검출되지 않는다. 포도당 검출되죠. 여과에 관해는 포도당이 여과가 되니까. E는 콩팥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은 결국에는 콩팥 동맥, 재흡수된 건 다시 어디로 나가요? 콩팥 정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하고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표는 건강한 사람의 콩팥 동맥 혈액
여과액 오줌의 성분을 비교를 했대요. 자,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액에는 없는 거는 여과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단백질 또는 혈구에 해당이 되고, 자, 여과액엔 있는데 오줌엔 없는 건 100% 제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 바로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A와 B는 여과액에 A는 없는데 B는 여과액에 있지. 그치? A는 여과된 후가 여과가 아예 안 되죠. B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는 건 A고, C는 오줌에 포함이 돼서 요소는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오줌의 생성과 배설 경로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콩팥 동맥에서 토리로 가야 돼요. 콩팥 동맥, 토리, 모모주머니, 세뇨관, 그 다음에는 방광, 요도,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13번. 세포호흡과 기관계,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 맞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전부 근육 운동에 쓰는 게 아니라 사고활동, 그 다음에 체온 유지,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내거나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이 됩니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는데도 사용을 하고요. 전기뱀장어 같은 애들은 전기를 내는데도 사용을 하겠죠. 전기 가오리 이런 것들도.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14번.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냈대요. 자, 니은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뭐예요? 물이죠, 물. 자, 기억은 산소고, 니은은 물이에요. 자, 기억은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 맞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성장에 이용됩니다. 여러분들,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 몸집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장에 이용이 된다는 소리는 세포 분열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2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는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중에 하나예요. 자, 영양소를 흡수하는 가는 소화계, 그 다음에 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계, 그 다음에 가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줌으로 배설을 해주는 배설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가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맞아요? 가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 중에는 당연히 소화계에서 흡수돼서 순환계로 영양소인 포도당을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심장은 순환계를 구성을 하지 호흡계를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서술형 봅시다. 그림은 오줌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토리, B는 보먼 주머니, C는 세뇨관, D는 모세혈관에 해당이 되고,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이게 당뇨병이거든요. 일정 농도 이상 혈당량이 혈액에서 높아지면 100% 재흡수를 못해요.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즉, 나 과정, 즉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가 과정, 즉 여과 과정에서 이동을 하지 않는 물질은 바로 뭐예요? 혈구랑 단백질,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둘은 뭐가 크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커서 결국에는 여과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18번. 표는 건강한 사람의 콩팥동맥 혈액, 여과액, 오줌의 성분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인데 각각 단백질, 자 여기서 단백질인 거는 혈액에서는 있는데 여과액에는 없는 거, 여과가 안 되는 게 바로 단백질. 그 다음에 혈액에는 있고 여과액에도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게 바로 포도당. 그 다음에는 오줌 속에서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가가 요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항상 많이 나옵니다. 즉 요소의 농도가 여과액에 비해서 오줌에서 크게 높아지는 까닭은 즉 세뇨관에서 대부분의 수분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아가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까닭, 즉 포도당이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 없는 까닭은 결국에는 얘는 뭐 때문에 그래요?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 탄탄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1번. 그림은 오줌 생성 과정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대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여과가 됐는데 오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100% 재흡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일부는 재흡수되고 일부는 나가니까 얘는 선택적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과가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여과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림으로 어떤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 만약에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분비가 된 거예요. 따라서 물하고 무기 염료는 선택적 재흡수이기 때문에 나처럼 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니까 가처럼 가야 되고, 단백질은 입자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되고, 나와 같은 이동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오줌에 들어있죠. 일부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100% 재흡수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어떤 사람의 콩팥의 각 부분에서 채취한 물질에서 영양소 검출 반응을 실시를 했대요. 그럼 아이오딘 반응을 했다는 소리는 뭘 보겠다는 소리냐면은 녹말을 보겠다는 소리고, 베네딕트는 포도당이나 엿당을 보겠다는 소리고,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보겠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토리에서는 녹말은 없고 포도당하고 단백질은 있고, 보먼 주머니에서는 여과 중이니까 포도당이 있고, 콩팥 깔때기에서 포도당이 나왔어. 그 콩팥 깔때기로 나가는 거는 뭐야 지금? 오줌이죠. 오줌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녹말은 토리의 혈액 자체에는 없죠. 왜? 아이오딘 반응을 안 했으니까. 토리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질이 여과가 되었다. 어디 있어? 단백질은 보먼 주머니에 없으니까 여과가 안 됐고,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100% 재흡수가 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오줌 속으로 포도당이 섞여서 배출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까닭은 결국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소리는 우리 온몸에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산소랑 영양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많이 해서 그래요. 즉 세포에서 영양소랑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왜? 세포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야, 근데 대구리 되게 크다. 자,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나는 오줌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배설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직세포한테 물질을 공급을 해주니까 이 녀석은 바로 순환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보내주는 A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보내주는 B가 산소, 거꾸로 C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와 C는 영양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아니고, A는 대부분 작은 창자인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대장에서는 다 흡수되고 남은 잉여의 수분만 흡수해요. B는 적혈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된다. 맞죠? 산소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혈구의 적혈구에, 혈액의 적혈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의 대동맥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B와 C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도 가의 대동맥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B와 C의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대동맥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B와 C의 교환? 가의 대동맥이 아니라 어디야?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는 모세혈관에서 일어나야죠. 그죠? 세포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배설계가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3번. 네, 이것만 맞아요.